안녕하세요. 내가 산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지표들만 보면 시장이 분명히 상승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심리적 저항선인 4%까지 쭉 떨어지고 2년물 국채금리도 역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하락 마감한 이유는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죠. 오늘 맵을 보시면 기술주와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는 왼쪽 상단 부분이 피바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큰 화두인 메타의 실적 발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어닝 미스를 낸 이후에 오늘은 또 다른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장후에 있었습니다. 사실 메타는 올해 들어서 하락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내일 있을 애플에 비하면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메타가 불경기에 발목을 잡혀서 어닝 미스가 났습니다. 메타는 정말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측치보다는 낮았지만 매출은 예측치보다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4%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메타 같은 소셜미디어는 활성 유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고 먼슬리 액티브 유저는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저당 평균 매출이었습니다. 유저당 평균 매출이 9.41달러로 예측치인 9.83달러보다 낮게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보다는 4분기 가이던스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300에서 325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시장 예측치보다 낮게 내놓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메타버스와 VR 헤드셋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의 매출이 작년 절반 정도인 2억 8,500만 달러였는데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그 리얼리티 랩스의 손실이 21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 26.3억 달러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마이너스 36.7억 달러가 되면서 올해 누적 손실이 94억 달러나 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2023년도에도 영업 손실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지금은 투자 단계이고 그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을 늘리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2023년에도 우리는 영업이익도 박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메타의 문제는 더 이상 주력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었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이미 20억,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30억 명 가까이 되는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치죠. 단적인 예로 북미 기준으로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2년 동안 고작 100만 명이 늘어난 것이 다입니다. 더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는 말이죠. 또한 쟁쟁한 경쟁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악재가 크게 터지게 되니까 오늘 본장에서도 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미스로 메타는 5% 넘는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 애프터장에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때문에 마이너스 20% 가까운 하락을 보여 지금 100달러까지 주가가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거의 6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내일도 본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피바다가 될 것 같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정말로 나스닥이 10,000포인트가 깨질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메타를 알아봤으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소식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미국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금리가 7%가 넘어섰습니다. 미국 주담대 협회인 MB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가 7.16%까지 상승했습니다. 10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초에 3%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2001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금리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도 금리가 높은 상황이죠. 주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9월 달에 잠깐 반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2달 내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담대 협회의 조엘 칸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미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주택 수요에서 상당히 극적인 후퇴를 목격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세 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집값은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일부 매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의 약세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이면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원 CPI가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굵직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애플과 아마존마저도 어닝 미스가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털고 도망가실 건가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을 맞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다 털고 도망간다면 손실은 확정될 것이고, 하락장에서 한번 도망치게 된다면 다음 하락장에서도 똑같이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지 보시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그 어떠한 기업들도 빼앗아오기 힘들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계 경제 악화로 잠시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애플을 빼버린다면, 구글을 빼버린다면, 당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빅테크 기업 하나만 없어도 우리의 삶 자체가 망가지는 정도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저만한 점유율을 빼앗아 오려면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할까요? 우선 자본일 겁니다. 그런데 저만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자본력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자본이 뒤처진다면 기술력이라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더 기술이 뛰어나거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정도 되는 기업들을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경쟁자는 철저하게 짓밟아 놓던지 아니면 흡수하면 그만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그만한 힘과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인해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회사들인 거예요.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초입 단계에 와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혁명을 선두에서 진두지휘할 회사들이 바로 빅테크 기업입니다. 여러분, 전교 1등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교 5등을 했다고 해서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차피 알아서 전교 1등은 다시 공부 잘하고 선두권에서 놀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빅테크 기업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는 연예인 걱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 잘 나가다가 사고도 치고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TV에 안 나올 때도 있고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아서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TV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연예인들이 굶어 죽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나가고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TV에 나올 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존박의 명언이 있죠. 연예인 걱정만큼 쓸데없는 것도 없다고요. 연예인이나 빅테크 기업이나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힘든 시간이 있다고 해도 잘 이겨내고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절대로 지금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실적 미스에 겁먹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가 더 싸질 지금이야말로 찬스입니다. 전교 1등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 내다 버리시고 내 계좌를 어떻게 불릴지부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